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차별화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6% 하락입니다. 2012.2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이 보이는데요. 수급 한번 보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은 167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들은 1527억 원의 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줄다리기가 오늘도 역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걔들은 포지션 자체가 없죠. 현재 96억 원의 소폭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31% 하락입니다. 현재 12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한국전력이 0.68% 소폭 오름세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각각 1% 내지는 0.6%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1.23% 전거래보다 5,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죠. 41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끌고 가시는 전략이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역시 오늘 장에서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93%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이 0.45%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하고 포스코 각각 0.6% 그리고 4.6%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포스코의 하락폭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하락이 멈추는 자리 현재 0.49% 소폭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 전거래보다 100원 정도 올랐네요. 2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 0.9%대 하락 중이고요. 기아차가 0.7% 하락, 그리고 KTNG가 2.02% 하락하면서 전거래보다 2,500원 정도 떨어진 1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 통상적으로 나오는 흐름 안에서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매수하던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은 오늘도 역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눌림, 이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초반 때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703포인트대 플러스 0.1%,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업종 순환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장부터는 이 전기차에 대한 고성장이 예고되면서 전기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고성장 포인트에 새로운 먹거리라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에 따라서 지수 색깔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700포인트 있는 위치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하다는 점. 향후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입해준다라면은 지수 상승이 더욱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의 색깔이 빨간색을 띠고 있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빨간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동서, CJ ENM이 모두 다 플러스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특징적이라면 카카오가 이전에 로엔과 이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고성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조금 다소 횡보세, 조정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코미팜, 컴투스 조정세의 모습이고요. 지난주 강세의 모습 보였던 로에는 오늘 강보합권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업종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전기차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 역시도 이벤트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이벤트에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문자 받으신 분들 아마 지난주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이번 주 역시도 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무료 문자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문자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무료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013-3366-0110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멘토님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자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희망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보내셔도 되고요. 자, 이광 멘토님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역시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빠른 이슈를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워낙에 지수에 대한 상승 곡선이 외국인이 좀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를 할 것이고요. 단기 급등반을 운영하니까요. 이번 주 또 새롭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 큰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광 멘토님에게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경우에는 여러분들 빠른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직장인 다니시면서 매수와 매도가 좀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 투자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이번 주부터 확실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좋은 결과물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미남자 하셨잖아요. 네. 바로 성견지명이 드디어 발의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것이죠. 전기차. 지난주도 터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전기차가 터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한번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 역시나 오늘도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는 녀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가는 종목 시장이고요. 일단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전기차 종목군들도 새롭게 보이는 만큼 이 전기차 산업, 전기차 종목군들이 정말 강하다는 점 정말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강무의 미남주 오늘 미리 산 종목 이 포인트는 이 P&L 솔루션을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역시나 P&L 솔루션도 지난주 눌림목을 주고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8,500원 선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소 8,500원대를 한번 터치를 하고 숨죽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이 8,500원대 돌파하는 추세 안에서 다른 좀 종목만큼 급등세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P&L 솔루션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의 시장이었다는 점, 어떻게 한편으로 본다면 전기차만 가는 아주 좋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따라붙지 않고 미리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최고의 어떤 전략을 이광 멘토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시 종목은 메타바이오, 매수하신 가격대 6,600원대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자, 메타바이오 매도도 한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을 때 오름세를 같이 동반했던 종목이죠. 그동안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세를 보이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한 차례 정도 7,000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한번 파동을 일으키기 위한 눌림목 구간이라 생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입성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연속적인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가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큰 욕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위치인데요. 자, 주봉 상태에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5,500원대가 이탈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500원대가 이탈한다라면은 다소 좀 비중을 줄여놨다가 차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단가 조절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5,500원대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 차례 정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요, 74,400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를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 때 추가적으로 해드린 그 시점하고 좀 비슷한 시기네요. 자, 인트론 바이오, 이 기업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슈퍼 박테리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치료제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나 이 기업에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요, 캐시카우 꾸준하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바로 동물용 항생제 대체 시장이죠. 이쪽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업종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요, 이미 예전의 이 고점자리 부근대에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비중을 보니까 40% 비중이신데, 비중이 많다고 해서 좀 걱정을 하시기도, 문자가 좀 내용 자체가 그랬지만,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상승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 주가는요, 일단 9만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저는 9만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손절가 자체로 봤을 때는요, 이전에 저점자리 한번 짚어졌던 그 저점자리가 67,500원이에요. 그래서 6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손절가 일단 대응하시면서 9만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문야시 종목은 미동의 시네마. 자, 과거에 미동전자통신이었죠. 매수하실 때는 1,45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저도 한때 크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미동의 시네마, 미동전자통신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본질의 가치는 크게 훼손된 것은 없지만, 다만 제가 스마트카 쪽에서 그리고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카 이전에 먼저 전기차가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다음에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의 모습입니다.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라고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전에 한번 이 강한 반등세가 크게 연출됐던 주봉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이 위치가 가장 최저점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8,500원 선에서는 충분히 저점 리스크 하방 지지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이후에 스마트카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목이 좀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은 강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하는 위치는 8,500원 가격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이녹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13,6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이녹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화학제품 업체죠. 패키징 업체인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이제 그 전에, 바로 알톤 스포츠를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 쪽, 자동차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도 거의 30% 가까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요. 일단 뭐 그 전에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였어요. 바로 영업이익률이 4%대까지 떨어졌던 그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후부터 해서 실적은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결국 다시 한번 실적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OLED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가장 많은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OLED 증설이 관련해서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난해를 저점으로 올해는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3,600원이에요. 오늘 현재 그 가격대가 매수가이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있는 자리. 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위쪽으로 15,000원 정도 자리가 1차 목표가로 적당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기업 다시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위쪽으로 봤을 때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좀 길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7,000원 정도 자리를 대응 전략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 가지고 매수 현재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SKC인데요. 네. 매수가가 3250원이고 20%거든요. 3250원에 20% 담고 계세요? 네, 며칠 전에 샀는데, 예. 그렇게 많이 하락도 안 하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계속 네. 정체돼서요. 어떻게 일단은, 전망이 어떻게 되나 했어요. 이 종목 접근하셨을 때는 단기로 보셨어요? 장기로 보셨어요? 저는 단기로는 뭐 안 보고요. 네. 중장기로 보고. 중장기로 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크게 고민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접근하셨을 때는 바닥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미 이 기업이 앞으로 이 바닥권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를 먼저 예상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네. 충분히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셨나요? 이 종목이 좋다는 소리는 네.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을 많이 기다리셨구나. 내려왔다 싶어서 네. 이번에 했어요. 네. 가격 참 잘 기다리셨어요. 작년에도 성과를 참 잘 냈던 기업인데요. 이 SKC는 주로 예전부터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필름이라고 해서요. 여러 이제 일상적인 실생활에 포장지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겉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런 것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분야가요, 화학 분야가 상당히 중국 시장 진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데요. 그렇게 좋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쵸? 네. 이때는 사실은 SKC가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뭐 가령 이 SKC가 최근에 매입한 이 바이오랜드, 지분 투자했던 바이오랜드도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그 관계사에 대한 그룹에 대한 성격 자체가 좀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바닥권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요. 뭐 생각하셨던 기간만큼 끌고 가신다면 수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예, 네. 이해는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네. 확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NU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좀 꽤 났어요. 자, 제가 그거를 네. 아니요, 그걸 매도를 해서 예. SKC가 지금 저점이니까 이거를 네. 더 사보면 어떨까요? 네. 뭐 SKC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 뭐 비중을 여기서 10% 더 늘려가신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다른 종목들, 뭐 포트폴리오 운영하신 데 있어서 문의점이 더 있으시다면요,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SKC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네, SKC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대아티아예요. 대아티아요?
작년에 샀는데 지난해요. 지금 1,550원에 25%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요즘에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 매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난해 거의 사신 지는 꽤 되셨네요. 예, 작년 가을에 샀으니까 한참 됐죠. 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네, 철도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철도 테마주로 많이 묶인 기업인데, 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하고 이제 네. 교통 쪽에서는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네. 이걸 이제 그 만드는 업체가 제공해주는 게 바로 대아티아이예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이 기업은 보통 테마주로 많이 엮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테마가 없으면 보통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네. 근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좀 건실한 기업입니다. 네. 주 유동 비율도 되게 높아요. 200% 정도 유동 비율을 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도 거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꾸준하게 네. 실적도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은 어쨌든, 좀 긴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일단 네. 보유하시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철도 쪽과 관련해서 테마는 항상 매번 이제 발생은 되거든요. 예. 지금 일단 기다리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네. 흐름을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매수회가 어떤 관점으로도 충분히,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아요. 저는 일단 네.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25% 실적은 좋으나요? 실적은? 실적이요. 네. 실적은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지금 네. 실적 잠깐 확인해 드리면요. 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대가 돼요. 그리고 아, 예.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2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고요. 예. 2014년도부터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어떤 뭐 경기에 크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흐름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왜냐면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요? 한번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예.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오죠. 예. 근데 거기서 수익이 더 날 것 같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네. 순간 확 빠져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그 가격대는 1,600원이에요. 1,600원이요? 1,600원이요. 예. 주가가 올라오면서 1,60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그때는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600원 예.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 전량 매도요? 네, 전략 매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셨다가 수익 한번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자,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삼성 SDI인데요. 네. 12만 1,000원에 20%거든요. 12만 1,000원에 20%? 예, 예. 네. 좀 기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예, 예. 예. 어머니, 이 방송은 자주 보시나요? 예. 그리고 서울경제TV 보면서 제 방송도 많이 보셨어요? 예, 예. 예. 제가 유난히도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시나요? 예, 예. 왜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제가요, 전기차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뭐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대 가리지 않고요. 전기차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한테 이 삼성 SDI를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 보유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얼마 정도까지 네. 해서 한번 잘라주고 가야 되나? 아, 네. 자, 뭐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보유하셔야 돼요. 당연히 되는 산업이고요. 전기차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늘도 보시면은 삼성 SDI조차도 6%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과 오늘 이틀만 보더라도 이 종목이 10%를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추세로 해서 전기차만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라 더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절대 손실은 보지 마시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직까지 도달을 안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중간에 잘라주고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비중이 컸다라면은 그럴 이제 대응책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크진 않기 때문에요. 적어도 한 차례 정도 수익 자리를 한번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대까지 한번 더 쭉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끌고 간다라면요.
저라면은 더 싼 가격대에서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만 원대 초반, 그리고 11만 원대 이하, 이 가격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좋은 가격대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6%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삼성 SDI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긴 시각을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봤어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단가를 좀 더 이쁘게 좋은 가격대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어머니? 상방울예. 쌍방울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한 가격은 2,340원. 네. 그래서 팔아야 되는지, 네. 갖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해가 올라갈 줄 알고 샀지만은, 네. 올라갈 때 샀거든요. 네. 예. 자, 어머니, 쌍방울, 예. 당연히 아시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예. 그죠? 속옷을 판매하는 속옷, 업체인데, 예. 사실 이 기업은요, 어머니 지금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예.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친숙한 속옷을 만드는 업체가 쌍방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바로 중국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지. 네.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주가를 올린 게 아니고, 바로 세력이 주가를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중국에 진출을 해서, 지금 뭐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에서도 많이 이제 유통망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홈쇼핑에서도 막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이슈가 발생된 거는 지난해부터였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흑자 전환이 오래되긴 했지만요. 중국 법인이.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확 잡히진 않아요. 아쉬운 게. 옛날에는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면은 첫 선물로 이제 내복을 사드렸는데, 그런 식의 문화는 지금은 좀 아니거든요. 지금 쌍방울도 이제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 내복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어떤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기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되 이런 기업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수익을 꼭 이 기업으로 수익을 크게 내야 되겠다. 이런 압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주가가 좀 있다가 항상 보면 아침에 2,500원에 그냥 매도를 한번 걸어 놓으세요. 네. 2,500원 정도. 자리에 아침에 그냥 매도를 딱 걸어 놓고 얘가 어느 순간 움직이면서 2,500원이 체결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네. 그냥 매도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민인지, 네, 자, 이 종목 예.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1,100원에 10%거든요. 31,1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요? 예, 한 며칠 됐습니다. 네. 자, 민엔지는 충분히 알고 사셨고요. 아니요, 충분히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보안, 휴대폰 보안 관련주로 알고 있고, 네. 실적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해서,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어머님 보신 시각 그대로이고요. 예. 충분히 이제 그 시각 맞게, 실적 잘 나오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민엔지가 상장이 된 지 어느덧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년 채워가는 것 같네요. 예. 자, 근데 상장하고 난 초기 때부터 해서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예. 기업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다만, 이 주가에 대한 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다만, 이 기업을 믿어도 되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믿어도 되는 회사예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통신 관련된 회사이고, 핸드폰 도용이라든지, 아는 것처럼,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 통신, 다양한 사람,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 대한 이 개인정보 보안이 가장 필수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이 미넨지고요. 통신 쪽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에 모두 파는 곳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매출처, 꾸준한 매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으로도 기대가 되니까 다만 지금 안 간다고 해서 조금은 주춤할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접근하셨는데요. 이제는 어머님이 하셔야 될 일은 비중을 얼마나 잘 가져가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너무 한 번에 담기보다는요, 추세를 계속 관찰하시다가요, 그 부근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지가 흐름이 나온다라면요, 비중을 과감하게 늘려가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되는 산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기차도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그쵸? 미넨지도 미리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꾸준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가님 네.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KG니 수승가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네. 좀 많이 빠졌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가면은 원정가까지는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KG니 수 때문에 상당히 예를 좀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듣고 한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그래가 요번에 올랐을 때 손해 안 보고 팔았거든요.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지는 이거 브루스를 조금씩 더 올릴까요? 그럼 한 30. 네. 주가 추이 보시면서요. 비중을 어떻게 늘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54분이네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적인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2% 하락입니다. 2011.12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010포인트 위에서 오늘도 역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결국은 2010포인트대에서는 꾸준하게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수급은 양호합니다. 외국인들은 1782억 원의 거래소장에서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572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싸움이 좀 치열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은 외국인 쪽에서의 그 선물 매도가 오늘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현재 1343계약의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식은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요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현재 0.39%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거래보다 5,000원 정도 하락이죠. 현재 127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 현재 유일하게 이 화면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17% 상승 중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지만 6만원대 가격대, 이때가 현재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대만 제대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업 아직까지는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만원 돌파 시점을 한번 확인하시고 돌파 시에는 꾸준하게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전거래보다 1.6%대 하락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월달에 상승 이후 옆을 횡보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 올해 같은 경우에 신차 라인업 출시가 꽤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현대차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엔화 가치 최근에 엔화 가치가 좀 하락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엔 고현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현대차 추가적인 어떤 실적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현대차에 대한 강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현재 1.8%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전거래보다 2,500원 정도 떨어진 1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1.2%대 하락하면서 현재 3,000원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1.1%대 지금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끌고 하자라는 전략 계속해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고 꾸준히 끌고 하셔야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양봉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현재 시점부터 본다면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저항대 부분에 다시 한번 돌입을 했습니다. 위쪽에서 42만원 정도가 저항대, 이 42만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45만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28%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 움직임 없이 보합권 수준, 그리고 네이버와 포스코 각각 0.4%,
현재 4.62%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치기 지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자후반대까지 계속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703포인트대 플러스 0.03%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양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서도 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중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89억 순매도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권을 유지해주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가 플러스권, 코코데즈 컴바인, CJ ENM 및 조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특징주는 카카오가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컨텐츠 고성장 이야기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음봉이 좀 많습니다. 메이톡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컴투스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코스닥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다소 IT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이 조금은 소외되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은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는 빠른 업종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전기차 섹터가 강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수의 색깔과 지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향후 이 외국인의 수급의 추이에 따라서 더욱더 강한 추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25일 월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좀 힘든 그런 과정에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 날은 보통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 흐름. 하지만 또 전기차 쪽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또 한숨을 놓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흐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장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0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2014.55포인트의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시장 마지막에 후반부 그래도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돼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락이었지만요. 후반부에 좀 끌어올려주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돌려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201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강합니다. 2010포인트 지지력이 강한 만큼 상승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계속 맞춰져 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닥 종가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전거래보다 0.09%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700포인트 돌파 시도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장은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703.71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역시 코스닥 700포인트를 넘어선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주도 업종과 주도 주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전기차 쪽에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종가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진해운입니다. 자, 오늘 한진해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자, 오늘 하한가 한진해운 하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요, 분명히 한진해운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올 초부터 해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의 관점, 그리고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종목으로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진해운 결코 떨어졌을 때 담을 종목이 아니다. 오늘 이슈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채권단 쪽에서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이 기업은 자생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번에 자율협약 신청이 떨어짐과 동시에 주가가 오늘 하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회생이 어렵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진해운 만약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될 때는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시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강조드린 만큼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 포스코. 자, 최근에 포스코가 좀 재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의 경우에는 1월 저점 찍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자, 실적은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수익 실현 물량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또 해소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뉴스가 이제 소멸된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출회가 되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자리가 좀 나와 주었다는 거. 그래서 포스코의 경우에는 일단 뭐 장기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하루 중에 계속해서 전기차만 보였던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단기적인 트렌딩 관점은 있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전기차 이외에 다른 개별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G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요, 일전에 저도 이 VR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강조를 들어왔는데, 오늘 이 삼성전자가 VR 테마파크에 대한 도입이 소식이 되면서 이 SPG가 큰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SPG는 과거에서부터 영화 상영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기업 중 하나인데, 이와 같이 테마파크에 대한 도입이 이 종목에 대한 호재로 작동되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웰크론 한텍입니다. 제가 미남조를 통해서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이 경제 사절단 이후부터 해서 꾸준히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웰크론한테 이란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이야기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 향후 이 경제사절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 방북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이슈로 해서 오늘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웰크론한테뿐만 아니라 관련된 테마가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왔는데요. 이와 같이 이란 테마라고 부를 수 있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란의 테마 조짐이 된다라고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나 결과론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오늘 제가 이 전기차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테슬라 효과로 해서 뜨겁게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사글을 가져온 이유는요,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의 진실성 여부를 좀 따져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왔지만은 더욱더 멀리, 더욱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역시나 그 안에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어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은 이 전기차로 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비 해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또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효과가 누릴 수 있는 테슬라 공급업체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기사글을 통해서 보신다면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한 종목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모두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왔던 사실이었고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차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정입니다. 바로 미래부 쪽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는요, 이통 경매에 대한 어떤 적격 대상에 대한 통보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 통보가 되고요. 그 다음 본격적인 경매가 29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관련해서 이동통신 관련 업체들 그리고 통신주 관련해서는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정상으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독일에서 일정입니다. 바로 4월 IF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독일,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관련해서 이 나라의 경제 기업 체감 지수가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에 파급 효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 3월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신규주택 판매 발표와 함께 사실 미국 증시의 그 변동성은요,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같이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판매가 얼마나 또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내일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고민을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P&E 솔루션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8,000원. 자, 비중 10%가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저도 이 P&E 솔루션 전기차의 한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소개를 드려왔고요. 타 방송을 통해서도 이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방송을 듣고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8,000원대, 오늘 8,400원, 장중에 8,600원대까지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미리 산 종목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수익이 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지켜보셔도 되는 위치라는 점 긍정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솔루션은 향후 연비 해결과 충전 인프라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되는 데 있어서 P&E 솔루션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시다면 P&E 솔루션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수익점 더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법을 이야기 드린다면요. 이제 중요한 가격대는 8,500원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8,500원대를 뚫어낸다라면은 이전의 고점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기차 시대를 기대한다라면은 2차적인 목표가까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에서 임의적인 1차적인 차익 실현 자리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면 15,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세종텔레콤입니다. 매수가는요 1,42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세종텔레콤 목표 주가하고 손절가도 같이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문자 내용이었는데요. 자, 일단 세종텔레콤은 사실 이게 뭐 테마주입니다. 지난 올 초였죠. 바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발표와 선정에 앞서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 모든 사업자가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4월 달에 저점에서 좀 올라왔던 부분 자체는 재선정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이건 테마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적인 요소의 종목이라면 당연히 단기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차트상의 움직임, 그리고 세력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어떤 내용이 확정된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단기 이벤트성 재료에 의한 그런 상승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세가 붙는다면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1,550원 정도 자리 때까지는 한 번의 시세 분출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단기 관점에서 1,55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기업 역시 지금 시세가 위쪽으로 분출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면 그만큼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요, 바로 1,130원 정도 자리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위쪽으로 1,550원 목표 주가, 아래쪽으로는 1,130원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신풍제약. 네, 이 종목의 매수가는 5,700원에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6,000원대까지 꾸준하게 오름세를 지켜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매물대를 통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풍제약을 본다라면 꾸준하게 계속 주목받을 만한 회사 제약사이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기술적인 위치에서 정고점을 통과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리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대응한다라면요. 단기적인 이평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5,8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하게 추세를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5,800원대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온다라면요, 과감하게 일부의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보다 더 쉽게 올라간다라면은 이 6,000원대 돌파, 6,000원대 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5,800원대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이 난 다음에는 6,5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S넷 문자 주셨고요. 현재 매수가는 8,240원, 비중은 20% 매수하셨습니다. 자, S넷. 이 기업은 바로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죠. 항상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때는, 사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S넷. 이 기업은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한번 시세가 좀 문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39만 주 정도, 그리고 거래대금이 29억 원 정도의 그 거래, 그리고 바로 이틀 전이었죠. 수요일날 거래가 됐을 때는 정말 강한 어떤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공시로 보게 된다면, 일단 공시로 나온 그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거래가 좀 많이 발생돼야 주가가 또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넷 시스템, 이 기업,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충분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사물인터넷 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요. 클라우드 사업 쪽이나 빅데이터 사업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같이 부각될 때 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목표 주가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는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8,500원 정도 자리를 단기 시세에 대한 목표 주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만약에 매도를 놓치게 된다면 또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500원대에서 꼭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오리엔트 바이오인데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요? 1,500원에 20%인데요. 1,500원대. 네. 자, 수익 진행 중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매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자, 이제 어디서 팔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 시기가 왔어요. 지금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오늘 지금 현재 종가까지 딱 봤을 때요. 양봉으로 딱 꽉 차게 마감을 했어요. 이 말은 그래요? 요 근래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쵸? 네네. 비슷한 가격대를. 왜 왔다 갔냐면요. 이 라인대를 그어보면은 지난해도 계속해서 이 자리대를 고민했던 자리였어요. 돌파를 할까 말까. 그래서 오늘도 종가에 또 되밀릴 수도 있었는데요. 네. 꽉 차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고점대를 좀 더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그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고요. 네. 자, 일단은 내일이 중요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갭을 띄우면서 출발한다면요. 네. 예를 들어서 1,780원. 네.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요. 상방에 대한 추세가 강한 걸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1,780원대를 익절가로 보시고요. 네. 만약에 1,780대를 내려온다면요. 지난 네. 전고점에 대한 매물벽을 다 소화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네. 사시기도 잘 사셨지만 내려와도 할 말 없는 자리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네네. 1,780원짜리를 계속 염두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요. 네. 단기적인 이평선, 뭐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차익 실현 자리를 보시기 바랄게요. 그 선이 제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가격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달라져요. 지금은 네네.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1,700원대 근접에 와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정도 지나가면요. 1,780원대를 지지해줬을 때는 이 이평선이 빠르게 더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 3일 정도 이후에는 1,800선이 올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닐까. 예. 그러면 종가로 1,780원이 되면 손절으로 치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지금 지나면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더 이제 상방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건 얼마까지 보세요, 멘토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추세에서 내일이 갭이 출현한다면요. 정말 더욱더 상방향에 대해서 믿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가격만 본다면은 2,000원까지 한 번 더 두드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2,000원에서 또 새로운 가격대를 고민할 겁니다. 그럼 1780선만 보면 되겠네요. 178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깨지면 그러니까. 입절하시면 되고, 안 그게 깨지면은 종가로요? 더 들고 가시고. 그게 종가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문자 회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문토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단기 급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발맞춘 매매를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저는 직장인 투자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매수 매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리죠. 무료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013-3366-0110번이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멘토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